됩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교육 간단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캐피탈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인수율이 전사 지금 한 평균 한 60% 정도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참고로 연산 같은 경우 지금 한 40% 정도로 조금 이제 낮아가지고 대표님께서 좀 스트레스를 조금 받고 있어서 저도 마음이 좀 많이 죄송한 상황입니다. 일단 금융교육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교육 들어가기 전에 서론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상품들은 작년에도 한번 교육 한번 했는데 이 상품들은 지금 금융으로 나가는 판매가 잘 되는 상품들을 한번 제가 표시해봤습니다. 이 상품 외에 삼성이 예전에 제가 인터뷰한 거 기업 인터뷰한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삼성이 뭐 지금도 잘 나가지만 한때 엄청 세계를 제패했을 때 삼성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단순히 물건 파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고객들이 상품을 살 수 있게 만든 기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파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기업이다. 어떻게 했냐면은 아프리카도 핸드폰을 팔고 심지어 인도도 핸드폰을 팔거든요. 그 당시에요. 한 10년 전에요. 어떻게 했냐면 아프리카는 선불 50%, 그 다음에 삼성 시스템 해가지고 할부 시스템에서 50% 겹쳐서 선불 개념으로 해서 팔았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카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무카드 할부라는 걸 또 개발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팔았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모델 S를 팔 때 그렇게 전기차 그 정도로 이제 각광을 받지 않던 시절에 $500로 모델 S 타기 그거를 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쭉 성장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금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과거에는 자동차 성능, 우수함을 이제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해야 될 게 자동차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금융을 파는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할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리스렌트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조금 비슷하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M할부는 지금 정상할부죠. 정상할부는 선수율 1% 내고 진행하는 거고 거의 지금 예전에는 거의 99%, 지금은 많이 좀 떨어져서 한 90%, 8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 방법으로 해가지고 고정된 금액을 쭉 내는 거고요.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 거치는 말 그대로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2개월 거치다. 그럼 12개월 동안 이자를 내고 나머지 기간 원리금 무이자겠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6개월 무이자 거치다. 지금 본고 같은 경우에 무이자 거치다. 그러면은 6개월 동안 무이자만 하다가 돈 한 푼 안 내다가 그 다음부터 내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금이 불규칙한 고객들을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형 자영업자, 예를 들어서 본고하시는 분들 조금 자영업자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 농업인들, 이렇게 초기 비용 납입이 어려운 고객들, 현금이 들락달락하는 고객들, 이런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타겟이요. 그리고 거치형은 또 특이한 게 정상할부하고 유예는 할부가 3개밖에 없거든요. 할부 3개를 갖고 이제 그 이외에 막 파생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3개밖에 없는데 중요한 게 거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입니다. 애초에 정상할부하고 유예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데 거치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기 때문에 거치를 깔아놓고 중간에 언제든지 갚아버리면 된다라는 특별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예형인데요. 유예형은 이겁니다. 1억을 할부를 한다. 근데 70%를 유예를 한다. 그러면 30%만 이자 원금을 내는 거고요. 70%는 이자만 내고 원금을 안 갚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기 때 가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유예 할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객들이 좋냐면은 사회초년생 아니면 성과급 받을 예정자 이렇게 처음에 부담을 좀 줄이는 고객들 기간 동안에 이런 사람들한테 유효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유예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유예는 고객들이 한참 하다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는 좋아요. 돈을 작게 내니까. 근데 마지막 만기 때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를 연장을 하든지 기간을 아니면은 일시불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 만기 때가 참 좋다가 만기 때 가가지고 갑자기 돈을 확 갚아버려야 되니까 부담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곤 했는데 지금 더 진화가 됐습니다. 더 진화가 돼가지고 유예할부가 차로 퉁치면 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로 갚는 거죠. 만기 때 가가지고 그것들어 차량의 장가 보장을 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핵심이고요. 요거는 이것 때문에 지금 차 판매가 엄청 늘고 어떤 지금 현재 900대 정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유예할부가요. 그리고 어떤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만 해서 벌써 한 보름 사이에 34대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상품별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건 정상할부입니다. 정상 MR부고요. 이번 달 하고 있는 상품들만 제가 모아놨습니다. 먼저 선수율 1%고 지금 무이자 정상할부로 지금 되고 있죠. KO, K8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선수율 30%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런 상품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이건 정상할부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치할부입니다. 아까 거치할부는 말씀드린 대로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낸다고 했잖아요. 무이자면 이자는 안 내는 거고요.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했고요. 근데 이게 거치할부가 이번 달 하고 있는 게 타스만입니다. 타스만 같은 경우에 거치가 1년 동안 거칩니다. 그리고 금리가 3.7%이기 때문에 한 달에 14만 원만 내면 됩니다.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거치 기간이 끝나면 원리금 균등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 돈이 어차피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수시로 돈 생길 때마다 갚아버리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좀 부담을 줄이고 중간중간 갚겠다 하는 분들은 이런 타스만 같은 고객들은 이걸로 하면 훨씬 더 판매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타스만에 대한 설명이고요. 혹시나 이게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는데 처음에 1에서 12개월은 이자만 내니까 아주 작겠죠. 미미하겠죠. 14만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 이제 원리금 균등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처음 1년간 이자만 납입하면 됩니다.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실 수 있고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렇게 영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번에는 유예할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유예할부가 제일 더 세 가지 상품 중에 제일 핵심인데요. 유예할부가 지금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지금 K8 같은 경우에 하루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유예할부입니다. 7,900원 정도 월 나오고요. 70%가 유예가 됩니다. 차값에. 그러면 고객이 한 20% 정도 낸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할부금을 10%만 한다 하면은 이렇게 7,900원 정도 가격이 나오겠죠. 그러면 고객들한테 이렇게 영업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가의 70%만 유예하고 하루 커피값 정도만 내고 K8을 타실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가의 70% 유예하면 하루 커피값 정도만 내고 K8을 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K8은 예시를 들은 거고요. 이번 달 하고 있는. 근데 K8 외에도 K9, 그 다음에 나머지 급의 차종들, 그 다음에 EV 차종들까지 다 유예할부 됩니다. 이 유예할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민원이 발생했던 유예할부가 아니고요. 더 진화가 돼가지고 이 차값으로 퉁칠 수 있는, 차로 반납해서 유예금을 갚아버릴 수 있는 그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워낙 싸고 나중에 차로 끝내면 되니까 이것 때문에 아까 계약이 엄청 많이 되고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단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이 차량 반납으로 안 되는 차들이 있는데요. 이게 봉고 LPG, 봉고 EV, 레이 EV는 차로 퉁칠 수는 없습니다. 이 차들은 차량 장가 보장은 안 되고요. 나머지 차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중고차 가격 보장 서비스 약정서라고 있습니다. 업무과에. 그거 고객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고객만 되고요. 그 다음에 재구매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만기 때 가가지고 재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 차들은 전기차 또는 내연차로 재구매를 해야 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차로만 재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차로 퉁칠 수 있는 장가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V4인데요. EV4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차량 장가 보장 유예 할부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제가 따로 빼놓은 이유는 EV4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EV4 같은 경우에 하루에 15,500원 정도로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가 된 게 뭐냐면은 이 배터리 케어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200만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배터리 관리를 잘하면은 그 목표 달성을 하게 되면은 리워드 200만원, 다음에 차 살 때 대차할 때 200만원을 서비스로 주거든요. 그 서비스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요 사실은 이게 목표 달성, 참고로 이 목표 달성 200만원 받는 확률이 한 50%,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객들 평균적으로요. 그래서 다 달성할 수는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15,500원이고 그 배터리 케어 200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건은 3.6% 금리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 유예 할부인데요. 이 유예 할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고하고 레이는 차량 반납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차량 반납으로는 불가한 상품입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타겟으로 잡지 마시고요. 요거는 그냥 유예 할부 본연의 적은 금액을 탈 수 있다. 적은 금액으로 차를 탄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고 같은 경우에는 하루 7,000원 정도로 봉고를 탈 수 있다. 이렇게 영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세하게 좀 더 해봤는데요. 월 19만원 정도고요. 하루 7,000원 정도. 그 다음에 금리도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금리로 해가지고 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유예 할부인데요. 유예 할부는 제가 작년에 한번 할 때도 이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예 할부는 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봉고 같은 경우에 금리가 1.5%잖아요. 그러면은 유예금은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습니다. 유예금을 최대로 해놓고 정상할부를 10만원 해놓으면은 진짜 말 그대로 그 유예기간 동안 너무 작은 금액으로 차를 탈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루 7,000원 가지고 봉고를 탈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예할부 본연의 개념이 되겠고요. 특이하게 이런 케이스도 있다. 어떻게 하냐면 유예를 정말 작게 해놓습니다. 나머지를 원리금 빈둥을 최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정상할부거든요. 근데 유예할부에 탈을 쓴 정상할부가 되겠죠. 그러면 정상할부 하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 굳이 정상할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예할부가 금리가 1.5니까 그냥 정상할부 하려는 고객도 그냥 유예할부로 타가지고 그냥 정상할부 해버리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유예할부까지 다 끝났고요. 이번엔 다른 상품입니다. 그 12개월 무이자 워낙 많이 하시니까 뭐 아시겠지만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냐면은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캐셔들 그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가더라도 반드시 캐셔들이 저한테 언제부턴가 물어보더라고요. 뭐 3개월 할부 하시겠습니까? 또는 무이자 할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시불 하면 결제를 하게 되는데, 하물며 차를 팔 때도 반드시 이렇게 견적을 일시불 고객인 경우에 일시불만 줄 게 아니라 같이 줘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고객들한테 신뢰도 없고, 워낙 경쟁사들도 많고 뭐 다른 지점, 다른 대리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더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견적을 2개를 줌으로 해가지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무이자도 있다라는 거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이자는 다 아시는 내용이 있지만은 현대캐피탈에서 1,000만원, 1,500, 2,000만원 이렇게 무이자가 되고요. 나머지는 현대카드 이용해가지고 무이자로 하게 되면은 전체 차값에 무이자를 가능하다. 요건 이렇게 내용이 되고요.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리스렌트로 들어왔습니다. 리스렌트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 상품이고요. 자, 제가 이제 헌차 팔고 새차 타자 컨셉입니다. 헌차 팔고 새차 타자. 자, 어떻게 하는지 잠깐 제가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K7 17년형 고객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전기차를 이제 팔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반기 때 또 전기차 보조금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요거를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객이 17년형을 잘 타고 있는데 전기차를 영업을 할 때 힘들잖아요. 왜냐면 그냥 17년형 그냥 타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고객님들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K7 17년형을 탈 때 기름값이 한 30만원, 35만원 들어갈 거고요. 자동차세가 4만원, 원로 해가지고, 원로. 그 다음에 톨비 주차비 원로에서 4만원. 엔진오일, 사실 여기 2만원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더 될 수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17년형이면은 정비를 많이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대략 요 정도 선에서 봤을 때 차량 유지비가 45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중고차, 이걸 고객들이 생각을 안 하시는데 중고차 가치감가가 월 20만원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17년형을 5월달, 이번 달에 만약 중고차로 팔다 하면 한 1,500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3년 뒤 2028년도 5월달에 판다 그러면 한 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700만원 정도 가치감가가 이루어지는데 36개월 월로 나누면은 36개월로 나누면은 한 2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사실은 고객은 알지 못하지만 K7을 결국은 20만원 매달 내면서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하면은 65만원을 내고 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기차로 바꾼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동일한 거리를 환산했을 때 전기료가 6만 5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할인 작으니까 10,000원 정도, 그 다음에 톨비 주차비 할인되니까 2만 5천 원. 그 다음에 정비는 아예 필요 없겠죠. 왜냐면 이거는 3년만 타고 반납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고객이 하등의 차량 관리에 대해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리스료는 한 5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EV6로 했을 때요. 그러면 65만 원, 거의 똑같은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용이 나와가지고 헌차 팔고 새 차 타자 라고 이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제가 한번 밑에 한번 써봤는데 중고차 가치감가와 잦은 정비로 인한 시간 손실을 생각하면 EV6 새 차 타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사실 정비료만 문제가 아니라 정비 맡기게 되면 그 시간이라든지 그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렇게 타면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영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어떤 모 대리점 같은 경우에 한 17대, 한 달에 17대 판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경남이라든지 외곽 지역은 전기차 보조금이 더 크기 때문에 뭐 하반기 때 하더라도 그걸 외곽까지 영업을 확대하시면 더욱더 전기차 판매가 더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자, 다음 이번에는 그 렌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상품인데요. 리스 렌트 상품 중에서 렌트입니다. 그 렌트는 그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리스 렌트, 리스하고 할부는 금융 상품인데요. 렌트는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법도 완전 다른 법입니다. 여객운송사업자법을 봤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은 현대캐피탈에서 그 렌트의 장점을 일부러 따왔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렌트고요. 무늬만 렌트고 실제 할부인 상품이 할부형 렌트입니다. 그 렌트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취등록세가 원래는 7%잖아요. 근데 4%만 받고 있고요. 자동차세가 원래 차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cc당 200원이잖아요. 근데 렌트는 cc당 19원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 11분의 1 가격이고요. 부가세 환급 가능하고요. 이렇게 렌트가 그 다른 일반 상품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게 극단적으로 활용해 봤는데요. 이거는 이 상품은 팔릴 수가 없는 상품이니까 요런 게 있다라지만 그냥 이론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상으로. 이거 불가능한 상품인데요. 어떤 상품이냐면은 극단적으로 고객이 나는 일부러 렌트만 혜택 볼래 해가지고 95% 자기 돈 손수금 내고요. 5%만 렌트로 살짝 깔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있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팔 리도 없고요. 근데 참고로 제가 일부러 해놨습니다. 극단적으로. 자, 취등록세가 아까 300만원 내야 되는데 7%. 근데 160만원밖에 안 됩니다. 렌트하게 되면. 대신 렌트는 단점이 하자, 허자, 호자라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극복하면 고객이 실속한 고객은 이게 훨씬 좋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세가 325만원인데 22만원밖에 안 내죠. 10분의 1, 11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니까. 보험료도 렌트는 현대캐피탈 보험료입니다. 본인 보험료가 아니고. 그래서 보험 수가가 높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렌트를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도 절감된다. 근데 단지 이제 이자 비용은 좀 들어갈 겁니다. 5%에 대한.
그 대신에 만약에 손비 처리하는 기업이다, 법인이다 하면은 손비 처리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혜택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렌트가 조금 더 이런 상품이 있다. 그래서 렌트를 하게 되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렌트인데, 요건 아까 할부용 렌트는 아니고요. 그냥 정상적인 렌트입니다. 이번 달에 많이 판매가 많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그림을 올려봤습니다. 운용 렌트가 지금 카니발하고 소렌토만 특별히 엄청 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판매가 워낙 잘 되고 있고요. 특히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56만원대로 지금 됩니다. 카니발도 58만원대로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할부용 리스입니다. 할부용 리스는 말 그대로 아까 무늬만 렌트한 것처럼 이건 무늬만 리스로 해놓고 할부 상품입니다. 똑같이. 근데 이거의 초점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왜 나왔냐면은, 할부 같은 경우에 대출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실 대출을 일부러 잘하기 위해서 만드는 놓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신설법인들 같은 경우에 요걸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수금이 부족한 고객, 할부를 하게 되면 선수 30% 내야 되는데 선수금 부족한 고객은 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는 특징이 취득세 등록세까지 대출이 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할부용 리스를 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까지 다 대출이 된다는 거, 그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이 웬만하면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도 높다. 그 다음에 취득세 다 포함된다. 그 다음에 고객한테 썬팅 불박 이런 거 다 깔아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등록 탁송도 현대캐피탈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저희 카마스터 분들께도 매우 좋다. 뭐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렌트와 다르게 일반 번호판입니다. 하자, 허자, 호자가 아니고요. 일반 번호판이니까 고객도 부담도 없고요. 지금 할부용 리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봉고 LPG 봉고 EV가 특별하게 지금 DC가 100만원 돼 있고요. 그 리스료 할인이 4%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할부용 리스 사례인데요.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저희 그 관내에 있었던 데인데 몇 달 전에 신설법인이었습니다. 신설법인 11대였는데 근데 2대를 어떻게 가까스로 뭐 어떻게 했어요. 했는데 나머지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할부용 리스로 해가지고 나머지 거 다 해서 처리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이번에는 리스입니다. 운용 리스고요. 운용 리스 역시 이렇게 지금 그 기본 DC하고 재고 DC가 지금 많이 깔려 있거든요. EV6하고 K5, K8이 그 재고 DC, 기본 DC, 그다음에 특별 DC가 깔려 있어가지고 월 리스료가 지금 K5 같은 경우에는 37만 원 정도 수준, 아주 적죠. 아까 K8은 51만 원 정도 수준, 그 EV6는 55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낮게 지금 리스료가 깔려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워낙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좋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 리스 기간을 길게 해놓으면 원리수료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일단 5년으로 해놓고요. 물론 4년으로 해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 전에 2년 원래 리스 렌트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할부와 다르게 리스 렌트는 중도상환 수수료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불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아자동차에서 차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차가 계속 나오는데 차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옵션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5년으로 해놓고요. 3년 이후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반납할 수 있다라는 거, 갚을 수 있다라는 거, 예, 그 리스렌트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3년 이후에 위약금 없이 반납할 수 있다. 이렇게 옵션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5년으로 해놓고 이렇게 서비스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만약에 4년으로 해놓으면 2년으로 장기 서비스 해놓으면은 2년 이후에 반납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좋은 점이 고객이 한번 리스렌트한 고객이다. 한 매년 3년마다 계속 차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한궤도처럼 판매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고객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3년마다.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이모 부장님 저쪽에 CM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고객들한테 5년 고객을 해놓고요. 3년 되는 시점에 또는 2년 6개월 되는 시점에 고객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고객님 이제 뭐 차 바꾸시죠 해가지고 어차피 뭐 5년간 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중고차 왜 탑니까? 똑같은 비용인데 이제 뭐 똑같은 비용으로 새 차 타시죠 해가지고 계속 3년마다 돌아가면서 바꾸게 하더라고요.
그거가 가능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작년에 했던 건데 렌트 같은 경우에는 차가 대파가 나더라도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전손 처리가 된다라는 거. 자기 부담금만 내면 대파가 되더라도 안전하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렌트 만기가 되면은 만기보다 5개월 이내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이제 처리가 된다라는 거. 그런 게 특별히 리스렌트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치감가 없는 것도 저번에 작년에 말씀드렸고요. 리무진 같은 경우에 가치감가가 있는데요. 리무진 외의 차는 리스렌트에도 가치감가 없이 차량 반납입니다. 가치감가가 되면은 사실은 비용 처리가 이게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가치감가 없이 처리가 되니까 리스렌트를 편안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님들한테. 요거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더욱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